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울산. 그 잠재력이 이곳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공원을 걸으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가 참 넓죠. 이쪽에 보면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죠. 널찍하니 뭔가 네, 걷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에. 여기 어디인 줄 알고 왔어요? 이곳이 달천철장이 아닌가요? 그렇죠. 달천철장 공원부지인데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울산 공업축제가 열렸잖아요. 맞습니다. 울산은 공업화, 산업화의 1번지고 뭐 산업 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업 수도의 기반이 되는 뿌리가 바로 철이거든요. 네. 울산의 철이 또 보통 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철기 문화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울산의 중요 문화유산인 달천철장. 2000년 전부터 이 자리에 존재해 왔는데요. 그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달천철장 유적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어떤 마을이었나요? 여기가 지금은 달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달리 마을이었는데 석탈이라고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석탈의 단야족 세력이 바닷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좋았던 곳. 여기 상안, 대안 뭐 이런 마을들이 쭉 자생 마을들이 있었고 이게 2000년 전부터 철광석 생산지로서 전통을 가진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와, 2000년 전 그 생산됐다는 거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도 남아 있고 네. 그 증거들이 이제 전시장 안에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전시장 안에 다 들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네. 2000년이 넘는 철의 역사를 간직한 울산. 철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한때는 강력한 힘을 갖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에 오니까 이런저런 전시들이 많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달천철장, 그러니까 울산의 세부리 문화 자체를 모두 담고 있는 전시관입니다. 2002년에 이제 여기 그 채굴이 끝나고 광산이 폐쇄된 이후에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이제 이게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달천철장 이런 부지나 뭐 유물이나 유적들, 유구들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북쪽의 그 어떤 흔적과 일본에서는 외에서 넘어온 흔적들까지 여기서 다 발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존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9년에 이게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 이제 철장에서 또 쇠부리 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그 쇠부리가 혹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쇠부리는 그 말 그대로 쇠를 부린다는 의미거든요. 울산은 특이하게도 울산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쇠입니다. 산업의 쌀은 뭡니까? 철이죠. 네, 그렇죠. 산업의 쌀이 철인데 바로 산업의 쌀인 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철기 문화가 그냥 단순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 삼한시대부터 울산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더욱더 학술적으로 규명이 돼가지고 가야 하면은 철의 왕국, 철의 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야보다도 울산이 훨씬 더 앞선 그 철기 문화를 가진 곳이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대 쇠부리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울산에선 그동안 많은 애를 썼는데요. 고증을 통해 옛날 방식으로 쇳물을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마 복원은 울산 철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에 철기의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유적이나 유물들 보면은 완전한 형태로 세부리틀을 복원해 남아있는 곳 이런 게 진짜 많이는 없거든요. 울산에서 이런 세부리트가 발견된 게 27곳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울산은 세부리트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또 여기 달천은 특이하게도 토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보다는 흙 속에 철기가 많이 섞여 있는 거죠. 땅에서 흙을 파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야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토철을 넣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올립니다. 이게 한 1300도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 흙과 철이 섞여 있던 것이 이렇게 철만 분리돼서 녹아서 흐릅니다. 그 작업을 하는 곳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 이곳입니다. 철을 만들 때 여기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나요? 여기 일대 이제 이 대한마을 뭐 달래 마을 이런 데 인력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던 관리들도 여기 있었고 옛날에 울산 시장격인 울산 도부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할 정도로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인원도 투입됐고 그렇죠. 엄격하게 관리되는 이런 장소였군요. 쇠부리 체험을 그냥 넘길 순 없죠. 철이 잘 녹을 수 있게 열심히 풀무질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방문했던 이 풀무지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작업을 하는 노동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민요에는 보면 의식요, 노동요 이런 게 있는데 이 쇠부리 노래가 전형적인 노동요인데 울산 쇠부리 소리가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이 돼 있고 이것을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로 완전히 이제 등록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는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고 학술대회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쇠부리 소리는 많은 노력 끝에 재현될 수 있었는데요. 이 소리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쇠부리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쇠를 부리는 소리인데 이런 풀무질을 할 때 노동의 강도를 좀 덜하면서 형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인데 특히 울산 쇠부리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던 소리가 1981년쯤에 이게 복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울산의 마지막 불매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최재만옹이 그 당시 한 81살쯤 되셨을 때 이게 그 노래 소리를 채록을 했거든요. 울산의 쇠부리 소리는 특히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쇠부리 불매 소리도 있고 또 쇠부리 검줄 소리도 있고 아기 어르는 소리도 있고 또 성냥간 불매 소리도 있고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이 노랫말에도 비밀의 코드가 다른 게 있거든. 아야여로 불매야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아야여로 이거는 뭐 나는 불을 댈 테니까 너는 풀매를 눌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랫말 속에 쇠를 다루는 기술을 숨겨놓은 거죠. 단순하게 듣는 노랫말에도 그런 것이 숨어 있을 정도로 울산의 쇠부리 문화는 굉장한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반도 철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달천철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었는데요. 그 명맥을 이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유적공원에 오니까 이 구충당 의리 선생님 동상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다 사라지고 파묻히고 없어졌던 이 달천철장을 다시 살린 분. 어떻게 다시 살렸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났던 시기가 광해군 무렵, 조선조 광해군 무렵인데 임진왜란을 겪고 그다음에 병자호란 뭐 여러 가지를 다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의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고 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듣고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내가 정말로 철광석을 한번 찾아가지고 철기 문화를 복원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광석, 유황, 비소 이 세 개를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그냥 돌아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달천철장은 삼한시대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 가서 찾으셨나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여립 선생이 태어날 그 무렵에는 철장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는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뭐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까마득히 몰랐던 거고 다만 두서에 자기들 집안 내력에 울산에도 철장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울산도 여러 곳을 또 누비고 다녔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철장을 발견하고 또 가까운 경주 쪽에서 유황을 발견하고 방구대 안각하 있는 그쪽 동네에서 비소를 발견해가지고 삼보를 얻어서 나라에 바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임금이 현종인데 현종 임금이 구충당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달래 마을 일대의 시급을 상당한 땅을 줘가지고 이 지역에는 구충당이 관리를 하고 철을 생산해라 해가지고 이 이의립 선생의 후손들이 일제강점기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곳에서 철제 생산을 했습니다. 경상도 일대에서 나오던 그 철제의 90%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분명 다른 지역도 있었을 텐데 왜 달천철장에서 이 90%의 철을 생산했나요? 그만큼 철장이 풍부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철장의 그 묻혀 있는 어떤 재료 자체가 풍부했고 그리고 우수했고 그리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철을 굉장히 선호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달천철장의 철이 인기 있었던 건 조선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인 삼한시대에도 중국과 일본은 달천철을 사용했는데요. 재련기술의 복원은 그 가치를 보여줄 겁니다. 그 당시 철을 만드는 시설이 이렇게 복원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쇠부리 축제가 매년 봄에 열리잖아요. 네. 이 쇠부리 축제 때 그때 당시에 쇠를 어떻게 재련을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를 시설을 복원해 가지고 몇 차례의 시험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한 현장입니다. 아, 이거 실제로 철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네, 이 흔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철과 이 철을 재련하는 기술은 왜 중요한 건가요? 북을 발견한 게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으면서 철을 가지게 된 것. 네. 이게 인류 문명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철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철이 바로 울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전국에 여러 철장들이 있었잖아요. 그 달천철장에 특별한 요소가 있었나요? 울산에서 생산되는 철은 유독 다른 곳에서 막 원했거든. 네. 기록에 의하면. 그 원했던 게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울산 철은 강도가 다른 곳에서 나는 것보다도 좀 더 셌다. 좋았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거나 단단한 어떤 뭔가를 만들 때는 달천에서 나오는 철이 가장 좋았다. 이런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성분을 분석하니까 울산 달천에는 비소가 들어가 있었다. 비소 성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 뭔가 철의 강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작용을 했다. 그리고 울산 달천 철장의 어떤 이런 재련 기술이 남달랐다. 이런 걸 알았던 거죠. 철기 문화의 중심이자 동북아 아이언로드의 출발지인 달천철장. 이곳에 숨은 역사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울산 철문화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달천철장의 철이 정말 우수한 그 품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철 하면 가야만 떠올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철은 뭐 이야기거리도 안 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달천 철장이 새롭게 조명이 됐거든요.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 달천 철장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따져보니까 뭐 너무나 오래됐거든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것이 아이언로드라는 철의 길을 따라서 일본까지 전해졌다는 게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서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규명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울산 하면 동아시아 철기 문화의 원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팩트 체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철기 문화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게 좀 집중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 하나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기 문화를 연구하고 규명하고 이런 대학도 없고 학과도 없고 제대로 그런 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의립 선생이 달천철장을 재발견하면서 명맥은 겨우 이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 이 달천철장,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달천 철장은 그 울산실록에 반드시 앞쪽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산업 수도, 공업 도시잖아요. 역사 문화 도시의 뿌리가 있는 곳이 울산인데 지금 현대에서는 산업 수도다.
그 산업수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달천 철장의 철기 문화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 철기 문화가 그냥 철기 문화가 아니고 동아시아의 모든 철의 이동 경로를 밝혀주는 철기 문화인 동시에 굉장히 앞선 선진 기술을 가졌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울산이었다. 그래서 울산의 후손들이 철기 문화를 제대로 보고 배워서 울산이라는 곳이 그냥 산업수도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문화의 뿌리 울산실록에 잘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산지이자 쇠부리 문화가 태동한 달천철장. 그 역사를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